실업,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니트나 그냥쉼 같은 현상이 청년 고용 노동 시장에서는 가장 일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청년 노동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점점 더 불안정해질 거. 해보고 싶고 뭐 하고 싶다보다는 해보고 싶고 아이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요즘 막연하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런 걸 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의 미래의 제 모습이 기대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즐겁지도 않았고, 네. 아, 회사도 이제 안정적인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바리스타 홍순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사실 제가 올해 40살이 넘었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에서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취업이 끝났으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뭐 내 집을 장만하고 막 이런 그런 단계적인 뭐 획일화된 코스 같은 거에서는 제가 좀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공연기획사에서 일을 했었고 근데 조금 저랑은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조직 생활에서의 약간 수직적인 의사결정 같은 것도 제 기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이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니터 앞에서 어떤 메신저로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일을 해야 됐다면 지금은 조금 더 손님들이랑 편하게 근황 얘기도 하고 또 뭔가 서로 도울 게 있으면 돕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재밌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프리터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프리터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간 시선을 좀 따갑게 받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따갑게 받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리터족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 자체는 적은 돈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될 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부모님이 막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그런 걱정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재미있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어떤 노동이나 직업 등을 통해서 자아 성취를 하려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이제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직업적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기업을 4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1인 사업으로 전향해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김빛나라고 합니다. 그냥 남들한테 나 어디 다녀?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부끄럽지 않은 회사를 다니고 싶다?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대기업 공채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친구들한테 이제 말해도 다 아는 기업이니까 그냥 그 1년 동안은 너무나 신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나 예상이 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2년 뒤에 한 칸 옆으로 가고 또 5년 뒤에 한 칸 옆으로 가서 점점 팀장님과 부장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미래만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직책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밑에 있던 후배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좀 자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회사도 이제 안정적인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가장 젊을 때 지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개발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다양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찾으면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엔잡러, 프리터족 이렇게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그런 이제 관행적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긍정적으로 받는다면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9 to 6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지시명령 받고 상급자와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원치 않는 회식도 해야 되고 문자 SNS도 받아야 되는 이런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지 않는 우리 사회 조직 문화에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엔잡러나 프리터족처럼 자유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 욕망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기존 조직에서 이걸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뒤처질 거라고 봐요.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우리 작업의 일터의 기준이라는 게 노동인권을 침해하면서 운영했던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렇게 보죠. 최근에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는 표준이 120%, 150%를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젊은 노동자들은, 직장인들은 90이나 100이 최대치로 볼 수 있고요. 과거에 한 20, 30%는 우리가 과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홍삼 먹고 야근하는 시대를 탈피해서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조직 문화, 사회 문화, 일이라는 개념을 바꿀 필요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도 직업 윤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해고는 죽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 또 그런 표현도 하죠. 또 현실이 실제 그렇기도 해요. 이 모든 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정말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임도 분명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의향이 있는 청년 못지않게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교육이나 트레이닝도 받지 않는 청년, 이걸 예전에는 니트라는 NEET, 니트 청년이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일상적으로는 그냥 쉬었음 청년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20, 30대 이 청년들이 적게는 40만에서 70만까지 포착이 되고, 근데 이 그냥 쉼 청년은 아주 일상적으로 보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백수건달 같은 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히키코모리의 운둔고립이라는 청년도 있는데 이게 다 용어가 혼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난 한 주 동안 그냥 쉬었을 뿐이에요. 이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니트나 그냥 쉼 같은 현상이 청년 고용 노동 시장에서는 가장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기는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직을 단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요새는 의뢰 당연히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의뢰 당연히 계약직이어야 되고, 그것도 회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파견 업체를 통한다던가 하청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저라도 그런 일자리 가고 싶지 않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정부 통계에서도 나왔는데,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직을 해서 일했던 노동자들도 약간
데인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계약직으로 뭐 불안정하게 비정규직으로 이제 취업이 됐는데 회사에서 존중을 안 하는 거죠. 어떤 동료로 존중을 안 하고 그냥 약간 상품처럼 그냥 쓰고 버릴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는 고통을 받고 그냥 스스로 결국에는 구직을 단념하고 프리터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화가 나고 막 부글부글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인식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회사에서는 모두가 그러니까 서로가 다 바쁘니까 예민하고 내일 먼저 처리해줬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말이 이렇게 곱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때 성격이 되게 그렇게 변해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못 대하고 친절하게 못 대하고 오라고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도 너무 싫었고 그러다가 제 옆에 갑자기 경력직 과장이 그러니까 새로 입사를 했었어요. 이제 노골적으로 약간 좀 괴롭혔다고까지는 아닌데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무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물어보려고 하면은 말을 안 섞고 채팅으로만 얘기를 하셨고 저를 빼고 이제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고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런 거를 했던 거죠. 한번 그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 갑질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 그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 갑질 119에 들어오는 사례들을 보면은 청년 사례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은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결국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례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점점 그냥 정말 삶을 망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청년 노동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특히 최근 들어서 아예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그래서 프리랜서 또는 뭐 위장 자영업자, 뭐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생기는 노동자들에서 또 상당수가 청년층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는 일상을 잠식한 플랫폼 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배달 주문을 하지 않고 어느 순간 택시나 버스를 이용할 때 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활용하듯이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시장의 산업 분포로만 보다 하더라도 거의 70%에서 80%는 배달앱 시장으로 전환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배달앱 시장의 규모가 3,500억 남짓 시장 규모였다면 지금은 수조 원의 규모로 성장을 했고 산업이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와 개념은 명확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서비스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얻는 일자리를 플랫폼 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기차나 전철에 이쪽과 저쪽을 옮기거나 이동 브릿지 해주는 걸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이 규모를 보면 한 88만 명 정도 됩니다. 이 88만의 거의 절반 정도는 배달 운송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배달 운송업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도 되게 많습니다. 교육, 번역, 통역 같은 분야의 서비스도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최근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20, 30대 청년 집단이 한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유는 지금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서울 쪽에서 택배를 한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위에 저기 쿠팡에서 밑에 대리점에랑 계약을 하고 그 대리점과 이제 저희 같은 택배 기사와 이제 또 계약을 하고 그런 구조이죠. 대부분 거의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 일하는 게 이제 교통 체증도 많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사용하기도 좀 어렵고 뭐 그런 이유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주간 같은 경우는 한 400개 정도가 대부분 하시는 것 같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개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모든 택배를 배송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제 저희 쿠팡 기사들은 단가 하락이라고 이 단가가 600원에서 550원이 될 수도 있고요. 900원에서 뭐 8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쿠팡 측은 제가 알기로는 물량을 더 늘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이 과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에 비해서 이제 사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사실 그 배달 그런 그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사실 오래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을 못 그만두게 하는 장치들을 둬요. 1년 딱 계약 기간 못 채우면은 이제 위약금으로 이제 몇 천만 원을 내야 된다던가 나 대신에 내 다음에 일할 기사를 자기가 세우기 전까지는 새로 이렇게 모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뭐 각종 손해배상금, 위약금 저희 직업 같은 경우는 아프면 안 됩니다. 네. 택시 사고가 났었죠. 택시가 뒤에서 추돌을 해서 100대 0의 사고를 받아가지고 입원을 잠깐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잠깐 용차라는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 시간에 입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한 600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많게는 1,000원까지도 줘야 되고요. 900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1,300원까지도 줘야 되고요. 되게 폭이 좀 큽니다. 고정된 휴무 외에 또 쉬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뭐 그런 식으로 쉴 수밖에 없죠. 네. 연차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혹은 그만두거나 그렇습니다. 그냥 법 밖에 있다. 노동법을 적용 못 받고 있다. 여전히 그냥 노동법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플랫폼 노동자들 있고요. 헬스 트레이너, 뭐 요가 강사, 뭐 IT 계열에 일하시는 분들, 웹 디자이너, 뭐 웹 개발, 임용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헤어 디자이너나 그다음에 그 막 네일 아티스트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태어난 그 애견 미용사. 그러니까 신종 업종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소위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를 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그냥 다음날 출근하지 마, 다음날부터 일하지 마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고가 너무 자유롭고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보호 장치가 이제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고요. 법에서 보장하는 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휴가라는 거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일을 그만뒀을 때 퇴직금도 없죠. 그리고 만약에 출산을 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출산 휴가 육아휴직 제도도 결국에는 법상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있죠.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법이라는 걸 통해서 최저임금은 무조건 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이 최저임금법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핸드폰 판매하는 노동자였는데 아침 9시 출근, 밤 9시 퇴근했어요. 그 시간 동안 핸드폰 매장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 핸드폰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도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소 수량, 예컨대 50대, 한 달에 이제 50대 이상의 핸드폰을 판매하고 이제 요금제를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결국 임금이 빵원이었거든요. 아예 없었거든요. 이 최저임금법도 적용이 안 되니까 뭐 하루 24시간 일을 하더라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전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형태, 고용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법 체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플랫폼 노동을 언급하면서 액화노동이라는 이제 학술적 사회적 개념을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전의 고용과 노동의 형태는 공간을 베이스로 기초로 해서 일을 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정 지역에 입사를 하고 그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 사회에서 IT 정보통신을 접점으로 해서 플랫폼 산업으로 된다는 건 이 공간과 시공간을 다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화 노동이라고 하는 건 정적이거나 특정 공간에서 산업과 노동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유무형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쭉 노마드, 유목민처럼 흘러가듯이 응고된 하나의 표준화된 일이 아니라 비표준적인 형태의 노동을 액화 노동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힘없는 청년 노동자들 노동 착취당하지 않게 노동부가 이거 어쨌든 좀 제도화하거나 좀 구조적으로 막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극장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요? 14시간 일해요. 편의점 같은 데 일해도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요? 그러면 다 14시간이요. 그건 15시간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도 다르고 주휴상 지급 여부도 다르고 대단히 탄력적으로 기업이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 형태의 파편화라는 건 기존의 노동시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도 5인 미만이나 초단시간으로 쪼개져서 단기 계약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 노동이나 개인사업자 지위에 3.3% 계약을 하는 이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저는 이제 3분의 1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을 하고 보수, 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가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900만 정도 됩니다. 시간제, 일용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근데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임금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 규모가 860만 명입니다. 거의 1대1, 1대1이거든요. 이제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한 군데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제도를 아무것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관심 가져야 될 영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전국의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이와 같은 위장 계약이 횡행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내역을 받게 되면서 감독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 감독에 나서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 이제 이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 대표적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일과 삶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만족하는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불만족스럽다라는 비율이 상용직 노동자의 거의 한 7배 수준. 이 일을 나는 다시 하고 싶은가?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비율이 상용직 노동자의 거의 뭐 5배 수준? 국가에 바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70% 이상은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높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랜서 개념은 되게 단순해요. 프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정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노동 조건, 나의 계약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 내 계약 조건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 사람, 누군가 사업주가 있고 그 사업주보다 열악한 지위에서 사업주가 결정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노동법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다 노동법 안으로 들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짜 3.3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이제 가짜 3.3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가짜 3.3 단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되는 노동자들한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62년 만에 5월 1일 칼렌더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바뀌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도 정부가 제정을 하려고 그러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직 퇴직해도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내후년부터 정부가 그것도 설계하려고 그러고, 점진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보다 나은 삶으로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진전이 된다면 조금 더 변화되는 걸 기대하고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할 수 있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고, 이런 삶을 만들고 싶어요. 거기서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가치를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자율성이 없는 일자리는 사실은 지루하죠. 좋은 일자리는 자율성과 일하는 선택권이 직장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곳? 내가 당장 내일 얼마 벌 수 있을까, 내가 당장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아닐까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착취형 수직 구조에서 상생형 수평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이 선도적인 역할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 기술 개발의 성과가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서 여기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